종국에 가서 장기 이식을 받는다는 것, 누군가에겐 정말 마지막 희망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 희망에 끔찍한 대가가 따른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한 생명을 구하는 일 뒤에 숨겨진 아주 무거운 윤리적 딜레마와 그 충격적인 현실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요, 한 젊은 의사의 비극적인 죽음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28살의 인턴 의사, 로 슈아위. 그는 자신이 일하던 병원에서 벌어지는 불법 장기 적출의 어두운 비밀을 세상에 알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의문스러운 추락사로 생을 마감했죠. 이 사건 하나만 봐도 우리가 지금부터 다루려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아주 어렵고 또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족 혹은 내 아이가 당장 장기 이식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이건 그냥 상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가족들이 실제로 마주하고 있는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8원공 수련자 구조협회의 위원장인 쉬카이슝 박사는 이 문제를 감정적인 선택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윤리적인 판단의 영역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거죠. 참고로 8원공은 심신수련법의 한 종류인데 중국에서는 1999년부터 심한 박해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이제부터 쉬카이슝 박사의 증언을 바탕으로 첫 번째 핵심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카이슝 박사의 주장은 정말 명확합니다. 이건 여러 나쁜 선택지 중에 그나마 덜 나쁜 걸 고르는 그런 객관식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OX 문제라는 겁니다. 옳은가 아니면 그른가. 타협의 여지가 없는 근본적인 보독성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흥미로운 사고 실험을 하나 제시하는데요. 만약에 외계인처럼 이 지구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어떤 외부 관찰자가 있다고 상상해 보자는 겁니다. 그 관찰자가 보기에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을 살리겠다고 앞으로 60년은 좋게 더 살 수 있는 건강한 젊은이를 희생시키는 논리를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마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쉬카이슝 박사는 말합니다. 이 비유가 문제의 본질을 아주 날카롭게 보여주죠. 그리고 이런 윤리적인 입장은 이제 전 세계적인 법적 움직임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자국민이 해외에서 불법 장기 이식을 받으면 소급해서 처벌할 수 있게 됐고요. 캐나다는 아예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와 똑같이 취급합니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이 된 거죠. 자, 그럼 윤리적인 문제는 잠시 접어두고 아주 현실적인 부분을 한번 볼까요? 실제로 중국에서 장기 이식을 받는다는 것, 의학적으로는 과연 어떨까요? 그들이 약속하는 결과와 실제 결과는 얼마나 다를까요? 시카이슝 박사가 인용한 11년간의 대만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왼쪽 막대가 대만 안에서 이식을 받은 환자들의 생존율이고 오른쪽 막대가 해외로 원정 이식을 다녀온 환자들의 생존율입니다. 차이가 확연하죠? 대만 내 이식 환자들의 생존율이 훨씬 높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해외 이식의 90% 이상이 바로 중국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데이터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원정 이식에는 심각한 의학적 위험이 따른다는 걸요. 이 차가운 통계의 뒤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식 없이도 몇 년은 더 살 수 있었던 환자가 수술 후에 감염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사례가 있고요. 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식을 받았지만 불과 1년 만에 암이 재발해서 사망한 말레이시아 술탄의 아들 사례도 있습니다. 이건 그냥 몇몇에 불운한 사례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운 좋게 수술해서 살아남는다고 해도 그걸로 고통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진짜 고통은 그때부터 시작일지도 몰라요. 이제 이식 수혜자들이 겪는 정신적 그리고 감정적인 후유증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슈카이슝 박사는 중국에서 돌아온 많은 환자들이 자기 경험에 대해 이상할 정도로 깊은 침묵을 지키는 현상을 지적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침묵 뒤에는 우리가 감히 상상하기 힘든,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어떤 트라우마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다낭성 신장질환 환자 기억나시죠? 그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담당 의사에게 깊은 후회를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후회합니다. 어차피 투석은 계속해야 하는데 이제는 감염이라는 짐까지 떠안게 됐어요. 희망을 찾아 떠났다가 더 큰 절망을 안고 돌아온 이들의 목소리인 거죠. 하지만 그 침묵을 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중에야 자기가 받은 장기의 출처에 대한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된 분들이죠. 그분들은 깊은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만이라도 경고하기 위해 용기를 냅니다. 그분들에게 증언은 일종의 속죄인 셈입니다. 환자들이 겪는 이 정신적 고통이 단순히 죄책감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할 얘기는 어쩌면 가장 충격적인 부분일 수 있는데요. 이식받은 장기가 원래 주인의 기억과 감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을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시카이슝 박사가 전해준 한 공장장의 이야기는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신장 이식을 받은 이 공장장은요, 밤마다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다고 해요. 꿈속에서 그는 가족이 있는 젊은 파룬공 수련자가 되어서 그들의 공포와 고통을 생생하게 느꼈다는 겁니다. 그는 이 경험을 통해 자신이 박해받은 사람의 장기를 받았음을 직감했고 엄청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합니다. 아니, 이런 현상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생체통신이라는 개념을 연구한 클리브 백스터라는 사람에게서 그 실마리를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사람 몸에서 분리된 살아있는 세포라도 원래 주인과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론이에요. 그의 실험은 정말 놀랍습니다. 기증자의 입에서 백혈구를 채취해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두고 관찰했어요. 그런데 기증자가 감정적인 변화를 겪는 순간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세포가 즉각적으로 똑같은 전기 반응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 연구는 단 하나의 세포조차도 기증자와 연결된 어떤 정보를 간직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심장이나 신장 같은 복잡한 장기에는 과연 얼마나 많은 기억과 감정이 깃들어 있을까요? 자, 그럼 이 모든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중국 원정 이식이라는 선택이 세 가지 아주 무거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첫째는 다른 생명을 희생시켜야 한다는 윤리적 문제, 둘째는 낮은 생존율이라는 의학적 위험,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혜자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지도 모르는 그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시카이슝 박사의 말을 다시 한번 밀리자면 이 문제는 정말 단순한 의료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도덕과 인간성, 그리고 우리 각자의 양심이 시험되어 오르는 하나의 거대한 분수령과도 같습니다. 로사 위라는 젊은 의사의 죽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름 모를 수많은 피해자들의 고통까지 우리는 그동안 감춰져 있던 진실의 조각들을 함께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진실을 알게 된 우리 각자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